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은 차트 꾸미기 시간으로서 거래량 지표를 새롭게 구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안에 있는 거래량은 요 거래량 보조지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캔들에 대한 거래량이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 요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아주 새롭게 여러가지, 거래량은 우리가 매매할 때 매우 중요한 관찰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현물 매매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 보조지표 거래량 보조지표를 어떻게 하면 실전 매매에서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임의의 현물 종목 한 개와 거래량 보조지표를 올려놨습니다. 거래량 보조지표의 막대 그래프 칼라를 색상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종목명을 더블 클릭하고, 그 보조지표명을 더블 클릭하고 라인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 비교 기준값이 있습니다. 현재 이전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전 값이라는 거는 이전 거래량보다 현재 거래량이 늘었으면 빨간색, 줄어들었으면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즉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색상이죠. 이전가 외에도 우리가 좀 쓰고 있는 것이 이전 종가도 있습니다. 이전 종가를 클릭해 보면 이전 종가는 전일 종가에 비해서 현 종가가 높아지면 빨간색, 낮아지면, 여기 낮아졌죠? 낮아지면 파란색, 이렇게 색상을 표현해 줍니다. 또는 현재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알기 위해서는 현재 시가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면 종가, 전일 종가하고 또 다르게 당장에 지금 현재의 봉이 여기인가요? 헷갈립니다만, 음봉일 때는 파란색, 양봉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우리가 막대 그래프 색상을 바꿔가면서 보고 있지만, 이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로 거래량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보고 싶은 것은 누적 거래량입니다. 누적 거래량이란 무엇이죠? 각각의 거래량들을 계속 더해 나가서 쭉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계속 더해 나가면 여기서는 가파르게 좀 올라갈 것이고, 뒤에는 거래량이 적으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겠죠. 대충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의 마감, 그러니까 전일의 마감 거래량은 얼마였을까? 거기서 오늘 얼마나 거래량이 변화가 될까? 이런 것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 누적 거래량입니다. 전일 1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오늘 당일날 200만 주가 거래됐다 그러면 상승했던가 하락했겠죠. 거래량이 늘어난 것만큼 샀던가 팔았을 겁니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거래량이 쭉 늘어납니다. 그와 반대로 고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거래량이 좀 줄죠. 다 왔다는 것을 모두가 같이 인식한다 그러면 거래량이 쭉 줍니다. 분석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죠? 분석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누적 거래량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관리자를 열고 이 첫 줄 A는 썸 볼륨이라는 건 거래량이죠. 한글로 거래량이라고 쓰셔도 되고, 한 글자로 줄여서 V라고만 써도 함수 거래량이 됩니다. 거래량 함수가 됩니다. A는 썸 가로치고 볼륨 가로 닫고. 수식관리자에 이와 같이 쓰면 아래쪽에처럼 거래량을 쭉 더해 나갑니다. 아까 조금 급하게 아침에 올라갔다가 천천히 올라갈 거라 그랬는데요. 올라갔다 천천히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만 작성을 해놓게 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냐면, 차트 가장 좌측에 있는 캔들부터 우측 끝에 올 때까지, 우측 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더해 나갑니다. 계속 더해 나가죠. 더해 나가서 끝을 모르게 더해 나갑니다. 이러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당일의 거래량만 누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거래량을 구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날짜 변경선이죠. 여기가 오늘의 시작점인데요. 오늘의 시작점에서 전일 마감한 값을 빼내버리면 여기 0선이 돼버리니까 0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이번에는 비수식을 하나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비수식이란 뭐죠? value when, 지정한 조건에서의 첫 번째 조건에서의 결과값을 불러와라, 이런 것이죠.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날짜와 어제 날짜가 달라지면, 날짜 변경선을 지나면, 이런 뜻이죠. 지날 때의 A값 뭐라 그랬죠?
계속 누적시켜가는 이 값 아닙니까? 누적시켜가는 값. 오늘 날짜보다도 하나 전. 지금 현재 날짜가 지나기 하나 전. 전일의 마지막 값이죠. 아까 전일의 마지막 값을 빼면 0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영선의 위치를 B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쉽죠? A 값 전체 값에서 전일의 마지막 값을 빼버리면 A-B 하면 당일에 누적된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줄로 A에서 B를 빼게 되면 당일에 영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래량 누적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차트를 일부 확대하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했는데요. 천천히 상승하다가 쭉 상승해 버리죠. 가격도 같이 쭉 상승해 줍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갑자기 늘기 때문에 쭉 누적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날도 살살살살 올라가긴 하는데 가격은 쭉 내려가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락세가 강한 거래량이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 거래량이 있을 때는 상승 쪽에 표현해 주고 싶고 하락 거래량이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 해주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 수식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어떠한 조건으로 이 상승과 하락을 구별할 것인가를 먼저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쉬운 방법으로 이동평균선이 있죠. 이동평균선 22동평균선인데요. 이동평균선 위쪽에 캔들이 있을 때는 상승이라고 하였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하락이라고 하였으니까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을 때와 아래쪽에 있을 때를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살짝 이런 박스 형태의 움직임이 보이네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표현될지 여기서 어떻게 표현될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수식하고 같은 것입니다. A 그대로 있고요. A에서 B를 뺀다 그러는데 하나 줄였습니다. 그냥 A에서 직접 B를 뺀 수식입니다. 똑같은 수식이고요. 이 뒤에 if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이동평균선보다 현재 종가가 크면 B를 써주고 작으면 마이너스 B를 써줍니다. 즉 이동평균선보다 클 때는 이렇게 양수 쪽으로 B값을 표현해주고 이동평균선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쪽 값으로 B값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 B값,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B값. 그래서 이러한 결과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여기서 쯤에서 쭉 늘어나기 시작하죠. 쭉 늘어날 때 가격을 쫓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또는 여기서 가격이 이제 끝났구나, 크로스 되는 지점이었으니까, 여기가 크로스 아닙니까? 이거 C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는 결국은 크로스라는 의미니까 크로스가 됐구나, 이제 크로스가 돼서 하방 쪽으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부분,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이동평균선을 자꾸 위아래로 터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야 되겠죠? 잠시 쉬고 있다가 아래쪽으로 방향이 확정이 되면서 거래량도 아래쪽으로 확장이 돼갈 때 또 이때 한번 진입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누적 거래량 그래프를 K라고 잡고요. 이것을 62동 평균 시켜보면 이러한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이 누적 거래량 평균선이 되는데요. 이 선과 이 선은 좀 많이 다르죠. 두 개를 한번 겹쳐서 비교해 볼게요. 누적 거래량과 파란색의 누적 거래량이요, 초록색이 단순 거래량인데요. 비교해 보니 꺾이는 지점이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큼 시간적으로 차이도 나고요. 이 꺾임의 선도 조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을 합산을 해서 이동 평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단순 거래량 비교보다는 조금 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그래프와 누적 거래량 그래프를 대비시켜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날짜가 변하면서 누적시키는 방식이 아닌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크로스가 끝나는 지점까지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더해보고, 다시 또 역으로 1, 2 더해보고, 또 역으로 상방으로 더해보고, 상하방 크로스가 날 때마다 한번 그 누적량을 한번 구해서 이 누적량이 얼마나 분석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만들어진 새로운 거래 누적 거래 대금은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시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크로스가 되는 시점까지 플러스 쪽인지 마이너스 쪽인지에서 누적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시작되면서 작은 거래량으로 계속 전전 이어가죠. 이럴 때에는 주가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래량이 따라 붙어야 주가의 움직임도 확실해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주가를 보면 여기 고점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이 당일날 내려옵니다. 요건 다음날이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흘러내린다 라고 표현을 하죠.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래량을 보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 거래량 분석에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을 보면 앞에 거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있느냐? B가 거래 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란 뭐죠? 거래량에다가 이 주가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곱하기 B 곱하기 C. V는 뭡니까? 거래량이고 C는 종가죠. 거래량에다가 종가를 곱해서 거래 대금을 구한 것입니다. 요것을 합산한 거에서 어제 종가를 뺀 것이죠. 어제 마지막 가격을 뺀 것이죠. 마지막 가격을 뺄 때 어떠한 조건으로 뺐느냐? 크로스업 하거나 크로스 다운 할 때의 가격으로 뺐습니다. 이것이 어제의 종가 대신에 사용된 조건이죠. 크로스업과 크로스 다운 할 때의 조건만 바뀐 것이죠. 어제는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죠. 근데 이 올라온 가격이 그냥 여기서부터 쭉 누적돼서 합산되어 버립니다. 마지막 줄은 역시 마찬가지고 C가 A보다 크면, 종가가 A보다 크면 이렇게 해서 위쪽에 있으면 이런 뜻이죠. 여기는 K를 그냥 써주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K 음수로 변환시켜 줍니다. 종가가 크로스업 돼서 올라가서 힘있게 상승을 횡보하고 또 상승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준다면 누적 거래량을 보면서 이것도 거래량도 같이 따라 늘어준다. 그러면 누적 거래량이 이렇게 반전할 때까지 여기서 크로스 돼서 반전하죠. 이게 누적 거래량이 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계속 상승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끝까지 한번 쫓아가 보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할 때 한 번 더 상승해 주는 것을 기다리듯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때 한 번 더 상승해 주는 걸 기대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누적 거래량도 확 늘어나겠죠. 단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누적 거래량도 확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돌파 누적 거래 대금을 이동평균 시켜 보았습니다. 이동평균 시키면 막대 그래프는 한 번에 뚝 떨어지지만 이것은 n분의 1씩 떨어지니까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고점을 표시하여 줍니다. 수식은 아까 여기까지 기본 수식에 다시 한번 이동평균 시킨 수식을 썼습니다. 이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 팁이 무엇이냐면 수식 관리자를 사용할 때 요 앞전에 여기까지만 썼죠. 여기까지 썼는데 그 뒤에 요것도 하나의 결과값,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린 결과값이죠. 근데 여기에 마지막 줄을 하나 더 추가하면 수식 관리자는 결과값을 마지막 줄의 결과값만 보여줍니다. 여기서 세미콜론을 찍고 이 수식을 그냥 놔둬도 이 값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값이 여기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되었죠. 요 마지막 값만 표시하는 것을 수식 관리자는 항상 마지막 줄의 값만 표시한다. 이것은 하나의 팁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해진 누적 거래량과 크로스 할 때까지의 누적 거래량이죠. 그 누적 거래량과 그것을 이동 평균한 선, 이 두 선의 관계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누적된 거래량이 이동 평균선 이것을 시그널선 삼아서 돌파하거나 이것처럼 상승 돌파하거나 하락 돌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선들을 보면서 여기 기준점이죠. 기준선이 아니고요. 기준점을 보면서 이거에 대한 기준선을 한번 그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값을 한번 올려보면요. 위와 같이 빨간 선으로 가격 쪽에 이 돌파하는 지점마다 가격이 변하죠. 이렇게 가격이 변하면서 이 위치에 선을 그려줍니다. 이 선들의 모양과 그리고 이 캔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대략 상하방이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 구간은 급상승하고 서서히 흘러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데요. 이 거래량이 모든 주가 움직임에 모두 100%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이미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구간에서만 봤을 때에는 이 기준선이 적당히 훌륭하게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그려놓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보니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횡보할 때는 어차피 안 맞는 것이고요. 모든 보조지표는 횡보할 때 다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적당히 상하방을 구분시켜 준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면요, 아까 여기까지는 누적 거래량을 구한 막대 그래프고요. F로 잡아놨고요. G는 무엇이죠? 이동평균선이죠. 누적 거래 대금의 이동평균선. value n 그 값을 표시해라. 뭐 어디점의 가격, 무슨 조건의 가격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역시 크로스 업에서 크로스 다운. 이것이 크로스 업 부분이고요. 이것이 크로스 다운 부분이죠. 크로스 업하고 다운 했을 때 각 지점에서 요 값, 하이와 로우, 이 하나의 캔들, 요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 정도를 표시해 주어라 하는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트 앞쪽 어딘가를 보니까 하방 세력이 강한 구간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하방 세력이 이렇게 누적거래되고, 하방 세력이 일단 주가가 내려 뻗치고 있으면서 누적거래량이 왕창 내려가고 있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두 번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럴 때는 적어도 요 선에 도달할 때까지, 크로스업 될 때까지, 크로스업 된 데에도 횡보가 일어났지만 적어도 상방에 베팅하려면 요 선까지는 기다려줘라. 이렇게 거래량이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는 상방에 투자하지 마라. 적어도 이 지점에는 와야만 상방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첫 계단은 올라왔다. 근데 거래량이 위쪽으로 안 올라오죠. 계속 못 치게 됩니다. 이거 상방으로 계속 못 가게 되고, 여기도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 똑같이 여기 끝날 때까지, 이 하락이 끝날 때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상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있다가 이때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역시 안 늘어납니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크죠. 거래량이 있어야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물에서 하방에 배팅은 하지 못하더라도 상방에 배팅은 언제부터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거래량 하나만으로도 차트를 변화시켜서 여러가지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의 거래량을 변환시켜서 차트상에 표현을 해봤는데요. 모든 거래량을 한 강의 안에 모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차차 하나씩 알아가기로 하고요. 이렇게 차트 꾸미기를 여러 가지로 해봄으로써, 보조지표를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는 차트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빠르게 진행된 면이 좀 있는데요. 천천히 세워가면서, 동영상을 중간중간 세워가면서 수식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강의편에서 이러한 수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되도록 많이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강의가 좀 지루해지죠. 그래서 요것은 함수편에 가시면 함수편을 좀 강의를 보시고 그 수식관리자에 대해서 약간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또 반복 설명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기초 강의가 끝나고 중급이나 그 이상의 강의 또는 실전 강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식 설명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강의하는 단계에서 수식에 대해서, 수식 작성법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들 좀 눌러 주십시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